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때 태풍 경보가 발효됐던 영서 남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평창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이 대피했고요. 불어난 강물에 주민이 고립됐다 구조되고 곳곳에서 낙석과 나무 쓰러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경로당에 이부자리와 옷가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예보되자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 주민 3가구 5명이 경로당에서 밤을 보낸 겁니다. 당분간 낮에는 집에서 끼니 등을 해결하고 잠은 경로당에서 자는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식사 문제 때문에 거가 자고 아침에 내려와서 집에 와서 아침을 해 먹고 지금 저녁 오후 5시면 또 가려고. 평창 거문리 마을 뒷산은 경사도 34도 이상 매우 가팔라 평창군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고 산 밑에 10여 가구는 산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있는 평창의 마을 주민들은 태풍 피해에 대비해 인근 경로당에서 밤을 지샐 예정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에 원주와 횡성, 영월, 평창 등 영서 남부에는 한때 태풍 경보가 발효됐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영월 상동에는 1시간에 20mm의 비가 내렸고 대관령에는 시속 80k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월에서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고 위를 지나던 승합차가 불어난 강물에 오도가도 못하면서 고립됐고 차 안에 있는 70대 2명이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에 낙석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 40곳은 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했고 어린이집은 휴원이 권고됐습니다. 원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되고 중앙선 등 철도도 일시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 태풍은 수그러들겠지만 내일까지 거센 비가 내리고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50에서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예상하며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남부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오전에는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으나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내일 아침까지 강원도에 시속 9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영동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대피하고 곳곳에서 차량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늘어난 강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 하천이 넘실거립니다. 시간당 최고 100mm 가까운 비바람이 몰아치며 강릉 정동진천은 범람 직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천 범람이 우려되자 강릉시는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렸고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대피를 도왔습니다. 여기 지금 뭔데 지금 넘잖아 지금. 저쪽 건너편 잠반은 지금 그 이장이 방송을 해가지고 좀 있으면 사람들이 해관으로 올 거래요. 여기서 있어야지 지금 뭐 어지간해야지 저거 좀 봐요. 아유 뭐 루터버 더 할 거는데. 다행히 오후 들어 비가 잦아들면서 범람 위기를 넘겼지만 주민들은 미리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물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차를 밀어 겨우 물에서 빼냅니다. 다른 차량들도 엉금엉금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토사가 유출돼서 도로가 침수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가정에 계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장어와 강릉 경포 인근 국도 7호선 일부 구간에서 침수와 낙석 등이 발생해 차량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국도 7호선 일부 구간에는 많은 비로 낙석이 쏟아지면서 이처럼 긴급 복구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이 전면 폐쇄됐고 양양 김포 노선 등의 항공편 운항과 태백선과 영동선 등 일부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를 비롯해 하수도 역류와 나무 부러짐, 도로 장애 신고 등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태풍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기자, 비 세기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원주천 둔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거의 그쳤던 비는 현재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평창 대관령 지역에서는 오늘 낮 한때 시속 80km에 달하는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이제 뒤로 보이는 원주천 수위도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피해를 우려해서 둔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원주와 영월, 횡성, 평창 등 강원 영서남부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태풍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비도 시간당 5에서 30mm 정도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충주와 원주 인근을 지나는 태풍은 경기 동부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82mm, 영월 114, 평창 70, 횡성 75mm 등으로 앞으로 강원 영서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 5시 현재 강원도 소방본부에 367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강원도에서 산사태나 침수를 피해 대피한 가구는 167가구, 411명입니다. 치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의 입산이 통제됐고 11개 둔치 주차장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천에서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지지하는 단체 중 하나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원주시의 물리적인 충돌 없는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8일 원주시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측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막다른 유리문으로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원주시의 모습이 아니라며 물리적인 충돌 없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 번 더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원주시에 주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 업무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부모 가장이 갑작스럽게 숨지자 학교가 나서 홀로 남은 발달장애 아동을 친권자인 아빠에게 인계했습니다. 원주 창원학교는 지난달 26일 아동의 엄마인 40대 여성 김모 씨가 돌연사하자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타 지역에 있는 아빠에게 아동을 인계하고 전학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경매 대행업체로 위장한 범죄 조직에 취직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고 김 씨는 구속되면 장애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는데 갑자기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본 10대 여성에게 접근해 같이 놀자면서 어깨동무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9월 늦은 밤 제주에서 길을 걷다가 10대 여성 3명을 따라가면서 어깨동무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1명당 100만 원씩 형사 공탁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재난 안전 예방 활동을 벌이는 안전보안관 25명을 모집합니다. 재난과 안전 예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2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3시간 필수 교육을 진행한 뒤에 안전보안관으로 임명합니다. 안전보안관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거나 건설 현장의 보호구 미착용, 비상구 폐쇄, 과속, 과적 운전 등 안전소홀 행위를 횡성군에 신고하고 현재는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문막과 동화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129개 업체로 연말까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합니다. 원주시는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감면액은 모두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시민들은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투입된 예산의 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시민 501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 분야 중 가장 성과가 높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4.9%가 문화, 관광, 체육 분야라고 답했고 건설, 도로, 교통 분야와 복지, 아동, 여성, 청소년 분야 순이었습니다. 재원 배분의 우선 가치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0.3%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꼽았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월과 평창에 이어 횡성에서도 관광지 설명과 교통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하는 관광택시가 도입됩니다. 횡성구는 오는 23일까지 지역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관광택시 운전기사 6명을 모집하고 10월부터는 관광택시 6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택시 운전기사는 도보 여행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관광지를 설명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습니다. 이용료는 3시간에 45,000원부터 최대 6시간 9만 원이고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비는 관광객 별도 부담입니다. 다음 달 평창에서 열리는 제26회 평창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 트로피와 메달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단체전 트로피에는 작은 원들이 하나의 커다란 원으로 뭉쳐가는 과정이 담겨 대회 슬로건인 하나 되는 평창, 하나 되는 아시아를 표현했고 하단에는 평창의 산과 눈, 태극 문양이 어우러졌습니다. 메달도 우승 트로피 모양을 압축한 형태로 제작됐고 개인전 트로피는 탁구채 모양으로 특색을 더했습니다. 2023 제26회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평창군 평창돔에서 열리며 남녀 세계 1위 선수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의 의료 과실을 문제 삼아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1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9년 두통 증세로 일산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재빠르게 뇌출혈 진단을 내리지 않고 환자가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 이송이 안 돼 결국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가족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11억 7,500만 원의 손배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다른 감정의사들의 의료기록 감정 결과 일산병원의 진단과 조치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칼부림과 살인 예고 관련 협박 게시글이 잇따르자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이 같은 공중 협박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의 살인 예고 관련 공중 협박을 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처벌 조항을 도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박글을 차단해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8일 바이오 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에게 건보공단의 개방형 익명 DB와 맞춤형 익명 DB 사업을 소개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개방형 맞춤형 익명 DB는 가명 데이터에 비해 절차는 간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적어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을 원하는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의 치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최근 3년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원주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청년이 대상이며 20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올해 발생한 병원 치료비와 약제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평창군이 오는 11월까지 독서 마라톤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합니다. 독서 마라톤은 개인별 독서량에 따라 코스를 설정해 완주하는 시민 독서 운동으로 책 한 쪽당 5m를 달린 것으로 환산해 진행합니다. 아동부, 청소년 일반부로 나뉘며 1.5km에서 40km까지 5개 코스별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평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을 발급해주고 상품권 등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14일부터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체험 활동이 금지됩니다. 평창군은 지역의 알파카 카페 1곳, 체험 목장 3곳 등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 안내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야생동물 포함 10종 이상의 동물이 있거나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곳은 동물원 등록을 해야 하고 소규모 카페의 경우 전시 금지 유예 신고를 통해 2027년까지 등록된 야생 생물을 전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희망 업체나 문의 사항은 평창군 환경과로 하면 됩니다. 여름철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노출 빈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성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벌집 제거 신고는 2021년 575건, 지난해에는 1,352건이었고 올해도 지금까지 735건이 접수됐습니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강한 향의 향수나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해야 합니다. 횡성에서는 지난달 16일 50대 여성이 말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영월군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인 문화광부학교 시민기록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민기록자 13명은 이번 달 말까지 폐교 아카이브, 영월 설화 모음집 등 각자 개인별로 정한 주제를 가지고 구술 체록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월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광부학교 시민기록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다음 달쯤 기록물이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영월 청소년들이 사진을 매개로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히가시카와정과 문화교류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 6월에 선발한 14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홋카이도 가미카와군의 히가시카와정에 방문해 문화예술교류센터에 방문하고 사진마을을 탐방하는 등 4박 5일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방문 기간 중에 동강국제사진제와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 길거리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